자, 합성어와 구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자면요. 일단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와 단어가 만난 거지.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한 개의 단어를 이루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작은 아버지라고 했을 때 작은 아버지는 뭐야? 아빠의 남동생을 의미하잖아. 이럴 때 작은이라고 하는 어근이랑 아버지라고 하는 어근이 만나서 그래서 하나의 단어, 작은 아버지라는 하나의 단어를 만드는 게 이게 이게 단어야. 이게 합성어야. 종이 쳤는데도 이렇게 시끄럽냐 소리 할 때는. 그런데 키가 작은 아버지라고 해보자. 이럴 때 작은 아버지는 구야 구.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 이상이 뭉쳐가지고 이제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룰 때 그걸 우리가 구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작은 아버지는 작은 띄고 아버지는 구야.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합성어랑 구일 때는 의미가 달라져요. 작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면 자기보다 아빠의 남동생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데 작은 띄고 아버지가 되면 몸집이 작은 키가 작은 아버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의미의 변형이 일어나죠. 하지만 이때는 의미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작은 아버지 이 사이에는 뭔가 단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 작은 그 아버지 안 돼. 그런데 작은 띄고 아버지라고 하면 키가 작은 그 아버지, 키가 작은 이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합성어와 구의 구별 기준. 합성어는 합성되는 두 어근 사이에 다른 성분이 들어갈 수. 합성어는 있다 없다? 없다. 구는 있다. 그래서 나는 큰 형이 좋다라고 했을 때 큰 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나의 첫 번째 형을 말하는 거지. 우리 집 첫째 형을 말하는 거지. 나와 같은 부모님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형을 말할 때는 이제 큰 형이라고 합성어로 얘기해요. 큰 형을 할 때는 큰 그 형이 안 돼. 그런데 키가 큰 형 하면은 꼭 나의 형이 아니더라도 되는 거지. 키가 큰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 형이면 되는 거죠. 꼭 나의 우리 집 첫째 형이 아닌 거죠. 그래서 키가 큰 그 형 이런 식으로 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구에서는 구가 들어갈 수가 다른 성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띄어쓰기. 합성어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띄었어요, 붙였어요? 붙여 쓰지. 그런데 구는 두 개의 단어가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발음할 때 쉬는 거. 합성어는 단어이기 때문에 두 어근 사이를 이어서 발음해요. 작은 아버지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작은 아버지 구일 때는 작은 쉬고 아버지 이렇게 읽는 거야.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이게 다르죠. 두 단어 사이에 중간에 휴지를 두어 발음합니다. 그다음에 의미 변화. 융합 합성어의 경우에는 의미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합성어라고 전부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융합 합성어일 때 의미가 일어나죠. 의미 변화가 일어나죠. 어저께 융합 합성어 우리 배웠었어. 뭐였냐면은 어근이 원래 가진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합성어라고 그랬지. 항상, 밤낮, 내외, 춘추, 피땀 이런 것들이 융합 합성어의 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잠깐 퀴즈 4 한번 해봅시다.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해보자. 먼저 뛰놀다. 뛰놀다는 통사적일까 비통사적일까? 비통사적이야. 왜? 어간 플러스 놀 어간이 만났지. 어간과 어간이 바로 만났기 때문에 이거 연결어미가 없었지. 뛰어놀다 해야 되는데 뛰고 놀다 이래야 되는데 뛰놀다라고 연결어미 없이 했기 때문에 이땐 비통사적이야. 뛰놀다. 그다음에 젊은이는 통사적일까 비통사적일까? 통사적이지. 그치. 젊다의 활용형 관형사형이 왔어. 젊은 이거인 거지. 젊다에서 활용형이 이라고 하는 체언을 수식하게 되어 있어. 용언의 활용형 더하기 체언은 통사적 합성어야.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는 통사적 합성어지. 만약에 젊은이가 아니라 젊이
그냥 은을 빼버리고 점이 이런 식으로 했으면 비통사적이지. 물론 이런 단어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어간 더하기 체언이 바로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 어간 더하기 체언이 바로 만나버리면 그때는 비통사예요. 그다음에 잡아먹다. 통사야 비통사야? 잡아 먹다라고 잡과 먹이라는 어간 사이에 연결어미 아가 있어. 연결어미가 있으면 통사지. 그러니까 잡아먹다. 잡먹다라고 했을 때 비통사인 거고 잡아먹다라고 하면 통사야. 그래서 잡아먹다. 통사적인 합성어입니다. 굳세다. 굳고 세다라고 안 했네. 굳세다. 굳다의 어간 굳과 세다의 어간 세가 어간과 어간이 바로 직접 만나버렸어. 연결음이 없이. 그러니까 이건 뭐? 비통사. 굳세다. 그다음에 오르내리다는 통사적일까 비통사적일까? 비통사적이지. 오르다의 어간 오르와 내리다의 어간 내리가 그냥 그대로 만나버렸지. 만약에 통사적이었으려면은 오르고 내리다, 오르며 내리다 이런 식으로 했어야 돼.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다라고 안 했으니까 오르내리다라고 했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 그다음에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는 통사야 비통사야? 통사. 왜냐면은 용언의 활용형, 관형사형에다가 체언이 왔기 때문이지. 그래서 통사랑 비통사 구분을 꼭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다음 새말의 형성. 우리 다음 주 수행평가 볼 때 새말 만드는 거 있다고 했지. 채점 요소에 있다고 그랬지. 새말 만들 수 있어야 돼. 새말 만드는 거 이제 생기부 세특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새말을 만들었는지 세특에 적어줄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진로랑 관련 있는 새말을 생각해 오면 좋겠지. 네. 새말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을 줄이는 방식으로 새말을 만들 수 있어요. 아침과 점심에 아자 점자를 따서 아점으로 만들거나 짬뽕과 짜장면을 따서 짬짜면이라고 만들다든가 아니면 강력한 추천에서 강과 추만 따와서 강추로 만들다든가 이렇게 말을 줄이는 방식으로 새말을 만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단어를 합성하거나 파생하는 방식으로 새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리집, 누리집은 누리꾼의 누리와 누리다 할 때 인터넷을 누리다 할 때 누리와 그리고 집이라는 어근이 만났죠. 누리집. 개소름, 극호감, 심장이 쿵하다. 이거 다 어근과 어근이죠. 얘는 개소름과 극호감은 접사와 어근이 만났다고 볼 수 있네. 그래서 이렇게 파생어나 합성어로 단어를 합성어나 파생하는 방식으로 새 말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단어의 의미. 단어들 간에는 여러 종류의 의미적 관련성이 있습니다. 네, 먼저 유의관계.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한 서로 비슷한 단어들. 유의어라고 하죠. 유의어. 의미가 비슷하나 똑같지는 않으므로 어느 경우에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과 낯, 가끔과 덜어, 가난하다와 빈곤하다 이런 게 유의어죠. 반의관계. 반의관계는 반의어라고 하죠. 반의어. 반의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반의어라고 부릅니다. 둘 이상의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어 의미가 대립하는, 모순되는 관계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반의관계의 두 단어는 오직 하나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 의미 요소는 공통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같은 경우에는 성별 한 개만 다르기 때문에 반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근데 남자와 소녀 이렇게 하면은 반의관계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이때는 성별뿐만 아니라 나이라는 요소까지도 고려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안 되는 거지. 오다와 가다. 오다와 가다는 이동 방향만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의관계예요. 그다음에 한 단어에 여러 개의 단어들이 대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벗다 같은 경우는 옷을 벗다의 반대말은 뭘까? 반의어는 뭘까? 옷을 입다지. 안경을 벗다의 반대말은 뭘까? 안경을 쓰다. 안경은 끼다도 되지. 양말을 벗다의 반대말은 뭘까? 양말을 신다.
신다 보니까 그거 분석하고 싶어지네. 니은에다가 다가 만났는데 다가 따가 되는 이유가 뭐야? 복습하는 거야. 어감 받침 니은과 미음 뒤에서는 애사소리 어미가 어떻게 바뀌어요? 된 소리로 바뀌기 때문이죠. 네, 복습해봤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성립하면 다른 하나가 성립하지 않아 상호 배타적이며 두 단어 사이에 중간항이 없는 경우, 중간항이 없는 경우, 살다, 죽다, 참, 거짓 이런 경우는 참 아니면 거짓이지 중간이 있는 것은 중간만 그 참인 경우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살다와 죽다도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그런 중간항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완벽하게 서로가 상보야, 상보. 잘못 썼어. 상보. 상호 보완적으로 뜻을 보완해주는 그런 반이어를 상보 반이어 또는 모순 반이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급이나 정도에 따라 의미가 대립되며 두 단어 사이에 중간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덥다와 춥다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중간이 있어. 점점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 검은색과 흰색도 중간에 회색이 있어. 그래서 점점 정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지. 이렇게 서로 등급이나 정도에 따라서 의미가 대립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등급 반이어 또는 정도 반이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방향상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반이어가 있는데 맞선 방향을 전제로 하는 관계나 이동의 측면에서 대립이 됩니다. 형과 아우, 상사와 부하 직원, 시작과 끝, 네, 이런 것들은 서로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대칭되고 있지. 그래서 방향 반이어 또는 대칭 반이어라고 합니다. 상하관계,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관계.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포함하는 단어는 상의어, 포함되는 단어는 하의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상의어일수록 포괄적이고 하의어일수록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의 하의어가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물고기의 하의어는 뭐 붕어, 가물치, 밀꾸라지, 갈치 이런 애들이 물고기의 하의어가 되겠죠. 그럼 물고기의 상의어는 뭐가 있을까? 물고기의 상의어. 뭐 생물 이런 게 있겠지. 그다음에 연예인의 상의어에는 직업이 있어요. 연예인의 하의어에는 배우가 있죠. 연예인도 배우, 뭐 엔터테이너, 뭐 개그맨 뭐 등등으로 나뉘게 되잖아요. 뭐 가수 등등으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연예인의 하의어, 배우는 연예인의 하의어인데 연예인의 상의어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기쁨의 유의어, 반의어, 상의어를 찾아보자. 기쁨의 유의어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서 보기에 나온 것 중에서 어떤 게 유의어야? 쾌락. 또? 즐거움. 또? 희열. 환희. 이런 거 다 기쁨이랑 관련이 있죠. 기쁨의 다른 말이지. 반의어에는 뭐가 있을까요? 슬픔. 괴로움. 상의어에는 뭐가 있을까요? 감정. 잘했어. 그래서 단어의 의미 변화가 있는데 단어는 계속해서 생성 변화, 소멸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확대된 경우가 있습니다. 의미가 확대된 경우. 의미가 확대된 경우는 손이 이제 대표적인데 원래는 신체의 일부분인 손만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손이 모자라, 손 좀 빌려줄래? 이런 식으로 할 때 손은 노동력을 의미하게 됐지. 그래서 손을 찾아보면은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단어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뜻이 여러 개가 나와요. 찾아볼게. 아이고. 손이라고 하면 1번 사람의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 손등, 손바닥, 손목으로 다니며 뭐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번 손끝에 5개로 갈라진 부분, 그 다음에 3번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 기술,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권한이 미치는 범위, 사람의 수완이나 꾀, 장사꾼의 손에 놀아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렇게 의미가 확대되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의미의 확대입니다. 옛날에는 처음에는 손만 가리켰는데, 이 신체 손만 가리켰는데 점점 그렇게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리고 의미가 축소되는 거. 축소되는 거는 단어의 사용 영역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얼굴이 그 신체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딱 여기 윗부분만 가리키게 됐지. 이게 이제 얼굴이 의미가 축소가 된 거야. 네. 근데 사랑하다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고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사랑하다의 뜻만 남게 되었죠. 그래서 사랑하다도 의미가 축소된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의미가 아예 이동한 경우도 있어요. 이동한 경우는 불쌍하다라는 뜻에서 예쁘다라는 뜻으로 바뀐 어여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여쁘다, 불쌍하다였는데 예쁘다라는 뜻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동음이의 다의 관계. 자, 동음이의어는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를 얘기합니다. 사전에서 별개의 표제어로 수록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손 같은 경우 동음이의어 손이 있거든. 여기 보면 우리 아까 전에 여기서 손 찾았잖아. 여기서 이 손1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까 읽었던 애들이야. 근데 손2라고 되어 있는 건 뭐가 있는지 볼게. 손2. 다른 곳에 찾아온 사람, 게스트란 뜻이 있지, 게스트. 여관이나 음식점 따위 영업장소에 찾아온 사람, 지나가다 잠시 들른 사람, 천연두를 임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네. 이런 식의 손2는 네, 다른 의미인 거죠. 이게 뭐예요? 동음이의어예요. 동음이의어. 다의어에서 중심적 의미가 확장된 의미. 예를 들어서 손2에서 아까 전에 손2를 보면 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이라는 뜻이, 게스트라는 이 뜻이 가장 중심 의미야. 중심적 의미야. 그런데 이제 음식점에 찾아온 사람, 지나가다 잠시 들른 사람, 천연두 이런 뜻은, 천연두 이런 거는 주변적 의미가 되는 거지. 다의어에서 중심적 의미가 확장되는 의미라서 주변적 의미가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우리 저는 이 문장, 우리는 비를 맞고 바람에 맞서다가 드디어 길을 찾아냈다라는 이 문장, 우리 분명히 형태소 분석을 했었어. 그치? 우리 다음 주 수행평가 때도 형태소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지? 네. 이거 한번 형태소 분석해 봅시다. 자, 우리는의 우리와 드디어는 이은에 속한다 그랬어. 우리와 드디어는 무슨 형태소예요? 우리와 드디어는 어떤 형태소예요?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이지. 실질이면서 자립이니까 니은이야, 기억이야? 기억이지. 그래서 틀렸지. 그다음에 비를과 길을에는 기억과 니은에 속하는 형태소가 있다. 일단 비하고 길은 기억이 맞아요. 그다음에 을과 르는 니은일까 아닐까? 을과 르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제적 뜻이 있어, 없어? 없어. 형식 형태소지. 그러니까 니은이 아니라 뭐야? 디귿이지. 니은이 아니라 디귿에 속하는 형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맞고의 맞과 맞서다의 맞은 모두 디귿에 속한다. 모두 의존이면서 형식 형태소에 속할까요? 아니지. 비를 맞고의 맞은 어간이야. 얘는 비를 맞다 해서 활용한 거잖아. 비를 맞다, 비를 맞고, 비를 맞으니까 여기서 활용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간은 실질이라 그랬어? 형식이라 그랬어? 실질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맞고의 맞은 실질이면서 의존 형태소야. 그러니까 니은이지. 맞서다의 맞 같은 경우에는 디귿에 속하는 게 맞죠. 얘는 디귿에 속하는 게 맞아. 맞서다에서 맞은 접두사지, 접두사. 서는데 어떻게 해서 맞서는 거야. 그래서 서는 것을 뜻을 더해주는
맛은 접두사였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디귿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바람에, 바람 같은 경우에는 실질이면서 자립이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기억이지. 바람은 기억이야. 그 다음에 애는 뭐야? 형식이면서 의존이니까 디귿.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 아니라 기억과 디귿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죠. 그 다음에 찾아냈다. 찾아냈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형태소 분석이 될까요? 넷이야? 아니면 네 쌍시옷이야? 네 쌍시옷이야. 왜냐면 쌍시옷은 엇의 그 줄임 표현인 거죠. 선어말 시제, 과거 선어말 시제 쌍시옷이 있는 거지. 그래서 찾아냈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찾은 어간이니까 실질이면서 의존이고, 아는 연결어미니까 형식이면서 의존이고, 내다, 내는 건 어간이지. 지금 찾다와 내다가 지금 합쳐진 합성어인 거야.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인 거지. 찾아내다는 통사적 합성어이지. 그래서 내다 실질이면서 의존이야. 쌍시옷, 이 쌍시옷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니까 형식이면서 의존이지. 그다음에 다도 형식이면서 의존이죠. 종결어미 다도 형식이면서 의존이죠. 그래서 찾아냈다에는 실질과 의존을 말하는 니은이 있고, 또 실질과 의존을 말하는 니은이 있고, 형식과 의존을 말하는 뭐가 있어요? 디귿이 있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는 거 맞죠? 니은과 디귿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는 거 맞지? 그래서 5번이 정답이지. 네, 이런 문제 풀 수 있어야겠죠.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복합어의 분류 과정에 따라 분류해보자라 그랬어요. 자, 복합어라 그랬어요. 이미 복합어라 그랬지. 얘네들을 다 복합어야. 이 복합어를 나눌 거야. 근데 복합어를 둘 이상의 어근으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 둘 이상의 어근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해서 얘라고 하면은 뭐가 돼? 둘 이상의 어근으로만 구성되면은 복합어 중에서 뭐야? 파생어야? 합성어야? 합성어. 그래서 기억은 합성어지. 근데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이제 파생어야. 아니요라고 말하면 파생어지. 근데 파생어 중에서도 접사가 어근의 앞에 붙어서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제한해 주나요? 그러면 예라고 하면 얘는 접두 파생어야. 아니요라고 하면은 전미 파생어야. 네, 접사가 어근의 뒤에 붙어서 어근의 품사를 바꾸어 주나요? 예라고 하면은 뭐야? 그러면 품사가 바뀌는 명사와 전미사, 동사와 전미사, 형용사와 전미사가 붙어 있는 게 그게 바로 전미 파생어 중에 예에 속하는 거지, 여기서. 여기 얘는 품사가 바뀌는 전미 파생어. 니은은 품사 바뀌는 전미 파생어가 될 거야. 자, 그러면은 기억에 속하는 거 한번 봅시다. 기억에 속하는 것이 합성어이면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한번 봐봅시다. 어느 새는 합성어일까 파생어일까? 어느라고 하는 관형사가 사이를 뜻하는 새를 꾸며주고 있어. 체언 새를 꾸며주고 있어. 이건 뭐야? 관형사와 새가 있으니까 체언이 있으니까 합성어지. 어근과 어근이 만난 거야. 꺽쇠도 어간 꺽다의 꺽과 쇠가 만나서 이거 비통사적 합성어죠. 비통사적 합성어이면서 어근과 어근이 만난 합성어죠. 헛수고의 헛은 어근이야 접사야? 접사지. 이땐 접사지. 그러니까 이건 파생어네. 파생어 나왔으니까 이번 땡. 그다음에 톱질에서 질은 어근일까 아니면 접사일까? 질은 접사지. 질은 접사니까 어근과 접사가 만난 파생어 만났으니까 땡 틀렸어. 꺽쇠는 합성어 맞지? 또 톱질 또 나왔지. 마음꽃도 마음과 꺽이 만났어. 마음과 접사 꺽이 만났어. 그래서 얘네도 땡. 그다음에 어느새 톱질 톱질에서 또 땡.
톱질해서 엄청 계속 다 나가리가 되고 있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지. 1번이 정답인데 마음껏과 지우개. 마음껏, 지우개. 마음껏 같은 경우에는 것이 붙어서 품사가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명사였는데 부사로 바뀌었지. 마음껏 먹다. 부사잖아. 그치? 명사에서 부사로 바뀌었어. 지우개는 품사가 어떻게 바뀌었게? 동사였는데 지우다라는 동사였는데 지우개라는 명사로 바뀌었지. 그렇지.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다음 접사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파생어들이에요. 접사의 공통점을 말해봅시다. 먼저 기억에서 보면요. 넓이, 믿음, 크기, 지우개가 나왔는데 다 봐봐. 넓다라는 용언에서 넓이가 되면서 뭐가 됐어? 명사가 됐지. 믿다라는 동사에서 믿음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 명사가 됐지. 크다라는 형용사에서 명사가 됐지. 지우다라는 동사에서 명사가 됐지. 다 용언을 뭘로 바꿔줬다? 명사로 바꿔줬다. 1번 용언에 결합하여 명사를 만든다. 맞지? 이거 적절하죠? 그 다음에 2번 끄덕이다, 출렁대다, 반짝거리다. 여기서는 어떤 게 접사게? 어떤 게 접사게? 끄덕이다에서는 접사가 뭘까? 이야. 이가 접사야. 출렁대다는? 출렁이 어근이지. 대가 접사야. 반짝거리다는? 맞아. 반짝이 어근이고 거리가 접사야. 끄덕은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 이런 식으로 부사로 쓰지. 출렁도 물이 출렁출렁 일다. 출렁은 부사야. 별이 반짝반짝하다. 반짝거린다. 이런 식으로 반짝도 원래 부사였어.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접사가 다 붙은 거예요. 접사가 다 붙었죠. 그래서 접사가 다 붙었을 때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끄덕이다 동사가 됐고 출렁대다 동사가 됐고 반짝거리다. 반짝거리다는 동사일까 형용사일까? 한번 현재 시제 선호말 어미를 넣어봐. 반짝거린다 돼 안 돼? 반짝거린다 돼 안 돼? 되지. 현재 시제 선호말 어미 넣으면 되지. 그래서 이거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니은에서는 부사에 결합하여 동사를 만든다는 게 맞는 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울보, 낚시꾼, 멋쟁이, 장난꾸러기 같은 경우에 우는 사람, 울다를 갖다가 우는 사람으로 바꿨어. 낚시라는 명사를 낚시하는 사람으로 바꿨어. 멋이라는 명사를 멋을 부리는 사람으로 바꿨지 뜻을. 그 다음에 장난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장난꾸러기 바꿨어. 그러니까 지금 꾸러기, 꾼, 쟁이, 보 전부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사람으로 바꾼다는 특성이 있지. 의미를 사람으로 바꾼다는 특성이 있지. 그래서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의 단어를 만든다. 맞아요. 그 다음에 리을을 보면요. 밀치다, 살리다, 입히다, 깨뜨리다가 있었어요. 밀치다, 살리다, 입히다, 깨뜨리다. 지금 치리히 뜨리가 접사로 왔습니다. 자, 밀다랑 밀치다는 어떻게 다를까? 밀다랑 밀치다랑 어떻게 달라 뜻이? 딴방에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밀다는 이렇게 미는 거면 밀치다는 이렇게 미는 거래. 밀치는 건 당하는 거다. 아, 밀치다가 피동처럼 들렸구나. 근데 이제 밀치다도 이제 사람을 밀치고 가는 어떤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밀치다가 피동의 의미는 아니지. 근데 이제 밀치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말이 맞아. 좀 더 세게 미는 느낌이 나. 그러니까 좀 더 밀다를 강조하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치는 여기서 강조의 뜻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 깨뜨리다의 뜨리도 똑같아. 깨는 건데 깨뜨리다 하면 약간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 더 들거든. 그래서 깨뜨리다 하면은 더 깨는 것을 좀 더 강조하는 뜻이 돼요. 그래서 치랑 뜨리는 강조의 뜻을 더해주는 전미사야.
그런데 살리다랑 입히다 같은 경우는 어떤지 보자. 살다, 사는데 얘를 살려.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거는 살리다야. 그리고 입는 건데 내가 입다는 스스로 입는 건데 입히다는 다른 사람의 옷을 입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살리다랑 입히다에서 리랑 히는 다 뭐겠어요? 무슨 접사야? 다른 사람한테 시키게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하게 하는 거. 뭐예요 그거? 사동이지, 사동. 사동 전미사예요. 얘네들은 사동 접사예요. 리와 히는 사동 전미사야. 그래서 4번 주동사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만든다. 그거는 밀치다랑 깨뜨리다는 해당이 안 되죠. 밀치다랑 깨뜨리다는 해당이 안 되고 살리다랑 입히다만 해당이 되지. 그래서 4번이 틀렸어. 4번이 정답이야. 부채질, 풋나물, 휘감다, 빼앗기다 볼게. 부채질, 부채도 명사인데 질 넣는다고 부채질 해도 명사지. 풋나물, 나물도 명사인데 풋나물도 명사야. 감다 동사인데 휘감다도 동사야. 빼앗다도 동사인데 빼앗기다도 동사지. 이때의 기는 피동접사죠. 그래서 어근과 품사가 동일한 단어를 만든다. 맞는 말이에요. 명사는 계속 명사로, 동사는 계속 동사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형용사는 기억, 형용사 어근 앞에 뜻을 더하는 접두사가 붙을 때도 있고요. 니은 어근 뒤에 붙어서 품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접사가 붙는 것일 때도 있대요. 자, 그럼 다음 아래를 참고해 봅시다라고 했어요. 자, 시퍼런. 시퍼런은 접두사 시가 형용사 어근 앞에 붙어서 형성된 말인 거 맞아요? 접두사가 붙은 거 맞아요? 퍼로타가 어근일까? 아니면 시가 어근일까? 퍼로타가 어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는 접두사인 게 맞아요. 그래서 접두사가 맞으니까 기억이 아까 접두사였지. 형용사 어근 앞에 뜻을 더하는 접두사라 그랬지.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예인 게 맞아요. 자, 여기서 시퍼런. 우리 시퍼런 한번 형태소 분석해보자.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 시퍼런은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수행평가 볼 때 이거 문제 나오잖아. 그 형태소 분석하는 거 나오잖아. 한번 해보자. 시퍼런 어떻게 될까요? 시 더하기 퍼런일까? 그렇지. 퍼롯에다가 니은이야. 퍼롯에다가 니은이야. 퍼롯에다가 니은이야. 이렇게 시퍼런 이렇게 되고 새빨간도 새빨간 새 더하기 빨갛 더하기 니은이야. 네. 시퍼런은 접두사 시가 형용사 어근 앞에 붙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 형태소 분석했을 때 시 같은 경우는 접두사니까 형식 형태소면서 의존 형태소고, 퍼럿은 실질이면서 의존 형태소고, 니은은 형식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거 이거 할 수 있지? 네. 그래서 1번 맞고요. 그다음에 2번 새롭게. 아이고 자는 사람들 일어나. 왜 이렇게 자니 오늘? 우리 생각과도 얼마 안 남고 생각과도 얼마 안 남고 중간고사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자니? 일어나서 좀 필기를 하시죠. 새롭게 같은 경우는 봅시다. 새롭게는 접두사 새가 형용사 어근 앞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이다 그랬어. 자, 새 같은 경우에는 새가 어근일까? 롭이 어근일까? 새가 어근이지. 롭은 접사야. 여기 써 있잖아. 롭다. 전미사 롭다가 있었잖아. 전미사 롭다가 있었으니까 롭게는 접두사 롭다가 활용한 거지. 접두사 롭다가 활용한 거지. 형용사 어근 뒤에 붙어서 형성된 말인 거죠.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틀렸죠. 다음 복된. 복된 이거 한번 이거 형태소 분석해보자. 어떻게 될까? 형태소 분석하면 복 더하기 돼 더하기 니은 이렇게 되지. 되가 뭐예요? 되다라고 하는 접사야, 접사. 복이라는 어근에 되라는 접사가 붙은 거야. 복되는 전미사 되다가 명사 어근인 복 뒤에 붙어서 형성된 말의 활용이므로 전미사인 니은에 해당한다. 맞죠?
그다음에 정답게. 정답게에서는 정이 어근이고 답다가 여기 답다 있지. 답다가 전미사예요. 전미사 답다가 명사 어근 뒤에 붙어서 형성된 말이다. 그래서 말의 활용형이다. 정답다가 정답게로 활용한 거 맞죠?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것도 맞죠? 사랑스러운은 어떻게 될까? 사랑스러운을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 더하기 스럽 더하기 니은이야. 사랑 더하기 스럽 더하기 니은이야. 그럼 우는 어디 갔어요? 여기 보면은 비읍이 불규칙 활용한 거지. 비읍이 불규칙을 활용해서 우가 된 거지. 그래서 사랑스럽 운이 된 거죠. 그래서 전미사 스럽다가 명사 어근 뒤에서 활용해서 이제 된 말이기 때문에 니은에 속한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 2번이었죠. 그다음에 35번 봅시다.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했어. 용꿈을 합성어를 분석을 해보자면 어떻게 돼요? 용과 꿈으로 나눠지지. 자, 이것의 직접 구성 요소는 모두 한 개의 자립 형태소로 이루어진 게 맞나요? 자, 용 어때? 용은 자립 형태소야 아니야? 자립 형태소이고 실질 형태소인 거 맞지? 꿈은 자립이야? 의존이야? 꿈 더 이상 안 나눠지나? 꿈 나눠지지. 꾸다의 어간 꾸랑 명사와 전미사 미음이 합쳐진 거야. 이거 중요하다 얘들아. 꿈은 꾸다의 전미사, 꾸다의 어간 꾸와 명사와 전미사 미음이 합쳐진 거야. 여기서 꿈을 갖다가 하나의 어근으로 보는 애들이 너무 많아. 하나의 어근으로 보면 안 되지. 꿈 하나의 어근으로 보면 안 되지. 꿈 하나의 어근으로 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꾸 더하기 미음으로 봐줘야 돼요. 그래서 직접 구성 요소는 모두 한 개의 자립 형태소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꿈 같은 경우에는 의존 형태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의존 형태소, 실질이면서 의존인 꾸와 형식이면서 의존인 미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많이 1번이라고 틀린 문제야. 그다음에 봄날과 망치질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봄날, 봄과 날이 만났지. 어근과 어근이 만났지. 얘는 더 이상 안 나눠지지. 망치질은 망치와 접사질로 나뉘어지지. 그래서 모두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접사이다. 그래서 파생어이다. 봄날은 아니지. 봄날은 어근과 어근이 만난 합성어지. 그러니까 틀렸지. 망치질은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접사인 게 맞아요. 질이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접사잖아요. 그다음에 필자를 뜻하는 지은 사람, 글을 쓴 사람을 뜻하는 지은이의 직접 구성 요소는 모두 자립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다. 지은이 한번 직접 구성 요소 나눠보자. 지은이 이거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 얘는 형태소 분석하면 짓 플러스 은 플러스 이야. 그래서 시오 탈락이 된 거지. 그리고 직접 구성 요소는 지은과 이야. 그래서 지은이의 직접 구성 요소는 모두 자립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자립 형태소인 거 맞아. 이는 자립 형태소인 거 맞는데 지은은 자립 형태소야 아니야? 아니에요. 얘는 짓 더하기 은이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 더하기 의존 형태소야. 얘는 의존 형태소 더하기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이 완전 틀렸어요. 그래서 4번 틀렸지. 3번이 틀렸지. 그 다음에 놀이방과 단맛 한번 직접 구성 요소 나눠볼까요? 놀이방은 어떤 어근과 어떤 어근이 만난 거야? 놀이와 방이 만난 거지.
근데 이 놀이가 또 어떻게 나눠져요? 놀 플러스 이라는 파생 전미사 이가 만난 거지. 놀다의 놀과 명사와 전미사 이가 만난 거지. 이 놀이는. 네. 그래서 직접 구성 요소를 보면은요. 이렇게 의존 형태소랑 의존 형태소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단맛도 볼게요. 단맛. 단맛의 직접 구성 요소는 뭐예요? 단과 맛이야. 단과 맛이야. 근데 이 단은 또 분석이 될 수 있지. 어떻게 분석이 될 수 있어? 맞아. 달 플러스 니은이야. 달다의 어간 리을과 달다의 어간 달과 그리고 관형사형어민 니은이 합쳐진 거지. 자,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은 직접 구성 요소들이 지금 다 보면은 이렇게 의존 형태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접 구성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직접 구성 요소 중에는 의존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것이 있군. 놀이방에서 놀이는 놀과 이라는 의존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직접 구성 요소지. 단맛에서 단도 의존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직접 구성 요소가 있지.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거야.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거지. 그 다음에 5번. 꽃으로 장식한 고무신을 뜻하는 꽃 고무신을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하면 꽃고무와 신으로 구분된다. 아니죠. 꽃 고무신을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꽃 고무신이 되겠지. 꽃과 고무신으로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가 나눠지고 고무신 안에서 또 고무 더하기 신으로 나눠지는 거지.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정답 그래서 4번이죠.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A에서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A를 보면요. 흰자는 알 속의 노른자 위를 둘러싼 흰 부분을 뜻한데요.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 흰자 위가 있어요. 자, 그러면 A는 기억에 해당하고 기억이 뭔가 봤더니 한 단어에서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 한 단어에서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 예를 들어서 대낙은 낚싯대를 써서 하는 낚시질을 뜻하는 대낚시의 일부가 줄어든 거 대낚시에서 대낙으로 줄어든 거 그리고 니은은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의 첫 음절끼리 결합한 경우 고등법원이 고법이 된 경우 이런 게 있대요. 자 그러면은 기억에 보면은 자 1번 A는 기억에 해당하고 흰자는 흰자 위에 속한다. 여기서 흰자 위에서 흰자로 했으니까 대낙시에서 대낙으로 된 거랑 똑같지. 기억에 해당하는 거 맞죠? 기억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과 유의관계를 맺지 않는다. 흰자랑 흰자 위 유의관계 아니야? 유의관계 맞지? 유의관계 맺지 않는다는 거에서 틀렸지. 그 다음에 B 공수. 공수는 공격과 수비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잖아요. 고등법원을 고법으로 줄인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 기억이 아니라 뭐야? 니은에 해당하지. 니은에 해당하고 공격과 수비 중 어느 하나와 유의관계를 맺고 있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C는 니은에 해당하고 직접 선거를 줄임말을 직선이라고 했잖아.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니은에 해당하는 것까지는 맞지. 그리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하나와 상하 관계를 맺는다. 선거 중에서 선거가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선거하고 상하 관계일까 아닐까? 맞지. 그러니까 선거 중에는 직접 선거도 있고 간접 선거도 있거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뽑는 거랑 간접적으로 뽑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직접 선거는 선거 안에 속하는 하이어인 게 맞아요. 그래서 상하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맞죠. 3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4번 민자, 민간이나 사기업이 하는 투자야. 그래서 니은에서 민간 투자에서 민하고 자를 가져온 거지. 이거는 디귿이지. 단어 형성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결합한 경우 디귿에 속하니까 이건 틀렸지. 그 다음에 이 외화 같은 경우 외국 영화니까 얘는 디귿에 속하는 거 맞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말과도 상하관계를 맺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영화랑 외화는
서로 상하관계를 맺고 있죠. 영화 중에서는 국내 영화도 있고 외국 영화의 외화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하관계를 맺지 않는다 해서 틀렸지. 정답은 3번입니다. 오늘 수업 끝.